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4부 어디 갔어요? 네. 자,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비정치회담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강병윤 SBS 펀 이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다음 주 금요일 12월 15일 오후 2시 공개 방송합니다. 정봉주와 친구들 주진우 기자, 김영민 PD, 안민석 의원과 함께합니다. 샵 1035 정치쇼 샵 1035로 신청하거나 정치쇼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재밌겠네요. 연락드립니다. 자, 100명인데요. 한 명 남았어요. 아 진짜요? 네, 빨리 신청해야 돼요. 예. 예, 품절 그리고- 임박이네요. 아니 그리고 이제 입석도 있어요. 자석 말고 그럼 바닥에 다 깔고 앉을 수 있게 하니까 네. 마구마구 오시면 됩니다. 네. 예. 자, 비정치회담 첫 번째 뉴스. 예, 첫 번째 뉴스는 방탄소년단 BTS 예. 방탄소년단이 서울시 홍보성을 불렀다. 예.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 그 미국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AMA 네, 아, AMA. 예, 예. AMA에서 방탄소년단 유일하게 초청이 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무대. 아시아. 야, 그거 제가 그룹으로. 유튜브에서 보고 네. 다 떼창 들어보셨어요? 떼창 들어봤죠. 네. 그 애들이 그리고 6명인가요? 7명. 7명. 7명이죠. 7명 친구들 다 이름을 맞아요. 미국 애들이 예. 한국말로 하는데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아니 그 네? 이름 부르는 거. 아니 뭐 이름 아니 근데 이름을 부르는 것도 부르는 건데 그 부르는 방식이 예. 우리나라 우리나라 아이돌 식으로,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아이돌 팬들이 아이돌 응원하는 하는 거, 예. 구호 외치는 맞아요. 방식으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 하니까 소절 끝날 때 예를 들어 갖고 하재근 뭐 그런 식으로 하재근, 정봉주, 네. 강경윤 네. 이런 리듬 식으로 딱딱 딱딱 맞춰 리듬 맞춰요. 맞춰. 네. 너무 놀랐어요. 제가 미국- 멋있더라고요. 제가 공개 예. 방송 한번 갔다가 아이돌 팬들이 그 리듬을 맞춰서 노래를 쫓아 부르는 걸 보고 예. 깜짝 놀랐거든요. 예. 저걸 어떻게 저렇게 연습할까?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거. 우리나라 응원 방식인데 네. 미국 애들 예.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미국 지상파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미국 사람들이 방탄소년단한테 한국식으로 응원을 한 거죠. 네. 그래갖고 보면서도 이게 실화냐? 막 울고 보고 난리 있어도 났어요. 믿기지 않는다. 네, 누가 눈물- 울었어요? 팬들이 네. 울고 인터뷰가 나중에 나왔는데 막 울고 막 눈물 그렁그렁 해가지고 방탄소년단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걸 막 영어로 얘기하는데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오. 정말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예. 근데 그 방탄소년단한테 예. 서울시가 홍보성을 불러달라라고 홍보성, 해서 네. 예,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재능 기부로 오. 무료로 이 노래를 불러서 위드 서울. 예, 무료 위드 서울이라고 예. 이게 전 세계에 공개한 거죠. 그래서 공개하자마자 뭐 서버가 다운이 되고 지금 세계적인 관심이 되고 있다고 디도스 합니다. 공격은 아니겠죠? 미국 애들이라고 누가 그랬나? 미국 애들이 아니면 미국 팬들. 팬들. 네. 아, 내가 그랬나? 전 모르겠어요. 전안 지금 했습니다. 디도스의 순간 디도스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 아니 그런데 미국 팬들이 네. 네. 미국인들이 신기하겠어요. 김정은은 미사일을 쏘더니 네. 그다음 사우스 코리아는 방탄소년단을 쏘고. 그러니까요. 그 미국 충격에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미사일 맞고 예. 빠지고 방탄 맞고 빠지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한국하면 떠올리는 게 김정은과 전쟁 위기, 뭐 핵 이런 거 자꾸 떠올리는데 거기서 자꾸 이런 댄스 가수가 나오니까 미국 젊은 팬들은 이 방탄소년단을 지키기 위해서 네. 빨리 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트럼프에게 압박을 하겠네.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하면 자꾸 사람들이 전쟁을 떠올려서 예. 이 국가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는데 방탄소년단 같은 팀들이 활동을 하면 한국이 되게 문화의 문화적으로 힘이, 예, 발전되고 굉장하죠. 평화로운 나라구나 그런 것도 많이 제가 생각할 수 예전에 있을 것 원더걸스 같습니다. 미국 진출했을 때 이거 취재하려고 미국에 직접 간 적이 있어서 사비 네. 들여가지고 오. 그때 미국 아이돌들 봤는데 그 아이돌들 떠올리면서 방탄소년단 보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무 있잖아요. 예. 이거랑 이 노래와 군무 칼댄스. 네, 칼군무라고 칼춤. 하죠. 네, 정말 연습량이 대단하거든요. 하루에 네. 10시간씩 한대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이 주입식 정말 이 열정을 쏟는 이 문화가 예.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정말 잘해요. 이게요. 네. 그 사우스 코리아에는 이 방탄소년단의 칼군무가 있잖아요. 네. 노스 코리아에는요. 네. 카드 섹션이 있어요. 아, 전 세계가. 맞아. 이게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일사불란한. 네. 그리고 이게 과거에 군무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맞네요. 강강술래도 강강술래도 없죠. 손잡고 도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합니다만서도 아니 근데 아, 봉조사님 대박인 것 군무- 같아요. 난
난 이런 문화평론 들어본 적이 없어. 그 군무라는 전통은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예.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전통이 원래 강강술래예요. 근데 그것은 뭐 이렇게 보폭을 맞춰서 만물을 연습한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가 너무 집단주의적인 정치 체제가 강화되면서 그 유산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계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이한 집단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군사문화의 아닌가. 유산이에요? 군사문화라든가 어떤 남북이나 북한이나 똑같이 전체주의적인 정치 체제가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기 근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게 네. 이 그 열병 사열 열병식이 제일 세계에서 최강이 어디냐면 네. 중국이에요. 중국도 전체주의 체제죠. 그렇죠. 근데 중국엔 칼군무가 없거든. 아, 그것도 왜 그러냐면 예. 왜 그러냐면 중국은요 한 자녀 가정 문화이기 때문에 네. 할머니 할아버지 네. 아빠 엄마 6명에서 한 애만 키우거든요. 네. 오냐 키우니까 애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훈련을 받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칼군무의 네. 전통과 아까 얘기했던 주입식 교육이 만난 거예요. 이게 한국의 부정적 교육의 긍정적 승화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전체주의적이고 획일적이고 뭐 강제 주입식의 뭐 등등 인권을 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군데 모아놓고 옛날에 공마단 연습시키듯이 야,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팬한테 좀 아니에요. 깡했어.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하평론 제가 한 말씀만 그러나 드릴게요. 그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팬들을 아미라고 하거든요. 무시하지 마세요. 암이라고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캔서? 네. 근데 어쨌든 네.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어쨌든 그 아니, 결과물이 암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미가 이제 방탄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예. 방탄소년단 BTS라고 해서 비욘드 BTS. 더 씬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들을 이제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아미라고 ARMY. 군인데 우리는 방탄소년단을 지키는 군인이다. 그렇죠. 그런 게 팬덤을 아미라고 불러요. 네. 네. 그래서 근데 BTS는 뭐의 약자예요? BTS는 지금 방탄소년단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 아니에요? 그거 이게 이제 아니에요. 글로벌을 위해서 오. 방송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비욘드 더 씬 현재 안주하지 않고 나아간다 이런 뜻이 몰랐습니다. 네. 오, 그래서 BTS구나. 비욘드 싱 그런 지금의 모습을 뛰어넘는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레알 콩글리시다. 그 부탄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자기네 반에서 조를 나눠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조 이름을 정하는데 아이들이 우리는 뭐 아이언맨 좋아할 거야, 우리는 헐크 좋아할 거야 막 이러는데 슈퍼맨 좋아해 나오는데 어떤 애들이 우리는 BTS 좋아할 거야, 막 우리는 엑소 좋아할 거야. 부탄에서. 아니 그 부탄 맞네. 부탄 소년단. BTS. 야, 근데 정말 네. 전 세계적인 자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방시혁 씨가 또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잖아요. 네. 그래 방시혁 씨가 이 기획사의 네. 대표 아니에요. 대표예요. 뛰었다가 꼬꾸라지고 흑역사를 자랑하는. 네, 맞아요. 사실은 이 방시혁 대표가 원래 JYP에서 박진영 씨하고 박진영 손에 씨하고 잡고 오랫동안 같이 했잖아요. 네, 같이 했었죠. 2005년도부터 이제 본인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한 네. 건데요. 저 방시혁 씨가 되게 제가 방시혁 씨 잘 알아요. 잘하세요? 예. 되게 예민하신 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이분이 BTS 만든 분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잘한다고요. 어떻게 하세요? 아니 BTS 만든 분이라고. 예. 예. 저희가 다 아는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잘하는 거죠. 잘 알죠. 근데 이분이 서울대 미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보통 이제 작곡가 같은 거를 전공하는데 예. 미학과를 나왔는데 굉장히 여성의 미도 굉장히 중시하고 이 아름다움에 대한 본인만 설칙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약간 완벽주의도 되게 심하고 이 작곡에 있어서는 굉장히 본인의 이런 필 예. 그리고 굉장히 직관 이런 걸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노래들이요 총 맞은 것처럼 아시죠? 예. 그것도 있고 뭐 심장이 없어 아시죠? 네 그런 노래도 굉장히 백지영 씨 네 감수성의 근데 제가 네. 참고로 더 네. 넘어가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디자이너 아니에요. 네네네 인테리어 디자이너. 네. 그럼 세계적인 디자이너들하고 콜라보 하거든요. 네 세계적인 남자 디자이너들이 딱 남성과 여성의 중간 경계에 딱 서 있어요. 왜냐하면 양성의 감수성이 있어요. 있어야죠. 근데 그분들 우리 집사람하고 일하다가 우리 집사람은 여성의 정체성이 너무나 강하거든. 근데 이제 제가 늘 디자인 협의할 때 같이 끼는데 네. 그 디자이너들이 저더러 You are the real designer 그래요. 왜냐하면 전 디자인 공부를 안 했는데 네. 여성과 남성의 감수성을 동시에 갖고 있거든. 그래서 진짜 예술하는 사람들은 양성의 딱 중간에 서 있어야 돼요. 섬세해야 돼. 섬세해야 돼. 예민하고요. 옛날에 자기 귀 자른 무슨 작곡가 있잖아요. 작곡가요? 작곡가가 귀를 잘라요? 아니 고음 말고? 고음가 누가 어쨌든 아니 어쨌든 이게 예술가들이 네. 그래서 너무 예민해서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서 뇌 이상이 와요. 너무 섬세해서.
그런데 귀를 자를 정도는 아니고 이분은 또 굉장히 상업적인 사람이에요. 상업적 눈이 마케팅. 있어요. 마케팅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죽어도 못 보내 이런 제목 같은 거를 뽑는 실력만 보더라도 심장을 그냥 예. 애리게 하네요. 그냥 들으면 이거 뭐지? 죽어도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죽을 뻔했어요. 네, 방송 사고날 뻔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죽을 뻔했어. 네네. 근데 방시혁 씨 제가 오늘 들어가 저작권 몇 개 있나 찾다 지금 좀 제가 포기라고 왔는데요. 되게 많고요. 또 동요도 많고요. 그 CF, CM송도 많은데 왜 되고송 이런 거 아시죠? 그리고 왜 예전에 MP3 자꾸 노래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Music is my life. 예, 그 있어요. 인정희 예, 씨가 했던 노래 있죠. 그것도 방시혁 씨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업, 음악의 상업적인 거. 야, 이런 거 이분 굉장히 저하고 잘 만나면 친해질 것 같아요. 감수성이 비슷해. 그쵸. 예. 맞아요. 만나면 친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싸우진 않으시겠죠? 싸우진 않죠. 제가 또 이게 네. 그 별명이 태평양이거든요. 마음이 넓어갖고. 네, 어쨌든 안경 계셨어요? 오늘 방송에 못했어.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근데 아까 BTS를 왜 깠어요? BTS를 깐 게 아니라 사과하세요, 얼른. 우리나라 그 아이돌의 그 이 뭐라 그러죠? 만들어가는 걸 뭐라 그러죠? 그 맞아요. 어떤 트레이닝 시키는 그것이 네. 하재근 평론가 예.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게 네. 성공한 사람들만 보고 있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누락된 사람들, 낙오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그들의 인생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뭐 그 인생도 문제고 그 10대 기간을 다 트레이닝만 하다가 스타가 안 되면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20대를 감옥에서 보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결과물이 지금 세계적인 수준으로 나와서 그거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연습만 시켜서 집단적인 어떤 군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과연 자랑일 것인가. 아니 저는 하재근 평론가님의 의견 동의하지 아니 않습니다. 왜 오늘 벼랑은 아재 모드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국내 어느 시상식을 보는데 계속 한 5인조, 6인조, 7인조, 8인조 나와서 다 춤추는 팀들만 한 2시간 연속해서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게 한국인의 가요의 모든 것인가라고 하는 자괴감을 가져가지고 방탄소년단 하나만 딱 나서면 너무 좋다 막 이럴 텐데 그런 팀들이 2시간이 그런 나오니까 아이돌 문화에서 굉장히 신선했던 부분은 이제 직접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흑수저고 최근에 그 약간 음반계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힙합이 워낙 주류가 되면서 뭐 나 돈 많아, 나 차 많아, 나 여자 뭐 막 밤마다 만나 막 이런 허세 있는 그런 게 풍토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10대들이 지코였었나요 그게? 지코였었나요? 그런 거 아주 힙합 씬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만 타고 자랑한 친구가 누구예요? 도끼. 도끼 씨. 그것도 이제 하나의 문화인데 그런 정서가 아니라 정말 이제 10대들이 진짜 고민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대 인간관계 굉장히 고민되거든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냐, 불확실한 미래, 나의 뭐 탕진제, 요즘 소비 생활 뭐 이런 거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지코 아니었는데 정정합니다. 네, 도끼였었어요. 저 오늘 너무 많이 건드리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아니 너무 괜찮아요. 처럼 저희 고립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차만 타고 자랑하면 우리가 그걸 동의해줘야죠. 저 부럽습니다. 네. 도끼 씨 저도 참 부러워하고요. 전 부럽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차 많거든요. 커피, 송차, 무슨 우롱차 차 많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 방탄소년단한테 서울송을 부탁했다고 하는데 반대합니다. 전 이런 거. 왜요? 왜냐하면 재능 기부예요? 가수는 자기의 예술적인 세계로 자유롭게 활동해서 무국적성으로 활동을 해야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지. 자꾸 한국이라는 이 고유한 이 지역의 연관이 되면 해외에서 받아들여지기가 나중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무정부적 우리나라 한류 스타를 자꾸 국가 홍보에 쓰려는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여기 정봉주 정치쇼에 이용하면 어떨까? 아니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과연 이용이 될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방시혁 대표 만나면 친해질 것 같아요. 싸이 씨 떴을 때도 뭐 싸이 씨를 독도해 보내자 막 이런 거 여론 일어나고 했었는데 그런 게 안 좋다는 거죠. 저도 지나친 국뽕주의 이런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수주의 이게 일종의. 네, 그렇죠. 대통령 해외에 나갈 때 같이 비행기에 태워보내자 이런 여론도 있고 맞아요.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방탄소년단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 최승호 MBC 사장 당선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전 최승호 씨하고는 진짜 친해요. 진짜 최승호 영화 만들 때마다 제가 계속 서포트했어요. 어떤 일 그러면 금전적으로요? Financially support. 이익이 상당히 있으셨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진 않고요. 그 영화를 만들면 이제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니까 제가 이제 우리 팟캐스트 하는 팬들하고 200명씩 제가 싸서 같이 영화를 봐요. 크라우드 펀딩.
아니요. 제가 돈을 내서 같이 관람. 예. 그래서 자백은 3번을 했고 와. 공범자들은 2번을 했고. 그 관객석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가? 200명씩이요. 200명씩 세 번. 예, 그러니까 이제 140만 원씩 내는 거예요. 한 번 할 우와. 때마다. 참 뭐, 돈을 참 멋지게 쓰셨네요. 그 정도 멋지게 쓴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세월호 가족들한테 또 차도 사주고 이동해야 되니까 카니발. 네. 예. 막 그런 거 해요. 우와. 그러니까 우리 방송국은 뭘 해야 되냐? 네. 저한테 출연료 많이 줘야 돼요. 네, 접수해 주시고요. 자, MBC 최승호 사장. 네. 다른 분들이 다 빠졌어. 최승호 사장 얘기해야 되는데 MBC 내부 분이 어떻습니까? MBC 내부분이 제가 조금 전해드려도 예. 될까요? 예.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 MBC 예. 지인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특히나 이제 아나운서실이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냐 물어봤더니 일단 그 파업이 끝난 이후에 사장이 예. 일단 그 김장겸 사장이 이제 해임된 이후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해요. 부당 전보되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아 회의가 있는 곳이었구나 이곳도 토론이 있을 수가 있는 곳이구나를 처음 봤대요. 네. 신입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를 처음 봐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다고 하고요. 전통의 MBC인데. 그게 전통이죠. 그러면. 사실 거기에 선후배 문화가 굉장히 끈끈한데 지금까지는 서로 굉장히 반목하는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말 섞지 않고. 그리고 네. 그 저 멀리 좌천된 분들 또 제가 이제 모여서 같이 소주 한잔 하고 그러면 네. 술 먹다가 울어요. 맞아요. 아 너무 막 가슴 찢어지는 것 그러니까 같아. 9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서로의 가슴에다 네. 못을 박았는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제 최승호 MBC 사장이 오면서 지금 2명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한 신동호, 명은 신동 아나운서 배현진. 국장이고 그리고 배현진 현 뉴스데스크 앵커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근데 일단 최 사장은 조심스럽게 이제 두 사람은 좀 이제 MBC 앵커에서는 배현진 그 아나운서가 좀 이렇게 교체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견을 좀 피력을 했고 신동호 국장 같은 경우도 이미 제가 듣기로는 아나운서 그 부당 전보했던 사람들이 저기 고용노동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발했어요? 네, 고발했고요. 고용노동부. 네네 고용노동부에 가서 조사관들이랑 다 한 명씩 1대1로 조사를 받았대요. 얘기를 했는데 이미 좀 혐의가 많이 드러났다 판단이 돼서 신동호 국장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그 좀 심할 경우에는 해고 조치도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어제 동료들이었었는데 그쵸? 좀 손잡고 같이 좀 살지.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전해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면 다른 데 얘기 안 했던 거죠? 정말 처음이에요. 아, 레알. 레알 처음인데 저희끼리만 듣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신동욱 국장이 아나운서 이제 신입을 뽑을 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면접으로. 그때 이제 면접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예. 이제 영화 좋아하는 게 뭐냐? 오, 그때 성향을 보려고. 사지선다형이에요. 어머. 뭐 예를 들어 영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제가 인천 상륙작전. 들어가고요. 예, 당연히 들어가죠. 그다음에 그 연평해전 또 들어가고요. 연평해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그 변호인 들어가고 변호인 네. 아벤고 공수군단 뭐 이런 거 들어가나. 아니 네, 그리고 국제시장이 국제시장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네, 네. 여기서 변호인을 좋아한다 그러면 탈락. 그거 탈락인지 아닌지는 뭐 경영진만 알 수 있겠지만 일단 국제시장. 들어갔던 사람은 제가 진짜 들은 건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영화 성향으로 나머지 세 개는 물어봐서 국뽕이고. 네. 예. 굉장히 이유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MBC 대충 내용을 알고 들어가니까 사전조사 하고 들어가니까 국제시장을 많이 선택한다고 해요. 오. 국제시장 많이 선택하면 국제시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이런 찬란했던 뭐 경제 성장에 막 이런 예.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들어가 보자. 해서 이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이 질문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사상 검증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당연하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신동호 아나운서가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러니까 본인이 기존 체제에서 뭔가 좀 특혜를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내치는 부당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행위에 가담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아니 지금 이렇게 되면 가담을 한 거죠. 가담을 그러다 하고 보니까 이 완장을 이용해서 네. 밟은 거죠. 그 아나운서가 어떻게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까지 지금 연루가 됐는지 아니 그게 근데 그 굉장히 당시에는 안타까운 거죠. 그게 워낙 이제 경영진의 그런 게 너무 이제 셌고 네. 사람들이 그런 걸 몸 피부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문제라고 제기를 못했다고 해요. 그때 네.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에도 보면 당쟁이 처음에는 뭐죠 2조 정랑인가 좌랑인가 어떤 그 자리 싸움으로 그냥 신경전 비슷하게 가볍게 시작을 했지만 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을 막 사약을 먹이고 굉장히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가면서 이게 치유할 수 없는 만국병 비슷하게 그렇죠. 흘러간 건데 이게 MBC 뭐 노조 이런 것도 옛날부터 어느 정도 대립 뭐 신경전 이런 건 있을 수는 있는데 최근 이전 정권 전전 정권에서 벌어진 것들이 반대파를 너무 극심하게 거의 사약을 먹이는 수준으로 네. 탄압을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까지 가면 그 이게 체감이 좀 떨어지고요.
예를 들어갖고 네. 우리가 조선 총독부에 네. 일본 사람들이 갖고 우리 조선을 짓밟는 거야. 그 쟤들의 그 특성이 그 성향이라고 보고 싸우면 되는데 거기에서 부역하는 이 조선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장찬 특무 형사, 음. 조선인 형사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뭐 그랬다고 지금 뭐 의혹이 있는데 예. 어쨌든 이게 지금 골이 너무 심해서 과연 정상화가 이 단시일에 될 수 있을 것인가의 의문이 있는데 이거는 뭐 새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우리 다 같이 화합하고 다시 시작해 봅시다 하고 덮는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일단은 새로운 사장이 왔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진상 규명을 네.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문제들이 저질러지는 데 있어서 누가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그때서부터 이 조직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당분간은 진통이 있을 것 우리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보면요. 그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던 문인들이 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 오면서 다 친일파로 전향을 하고 나중에 왜 그랬냐 물어보면 해방이 될 줄 몰랐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들이 MBC가 어떻게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올 줄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국민들의 그리고 막 촛불 들고 그랬을 때요. 네. 그때 반성문 썼어야 돼요. 맞아요. 정말 난 잘못했다. 네. 내가 잠시 권력에 취했다. 이러고 반성하면서 마지막 기회였죠 사실. 그런데 당한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당해서 막 잘리고 아나운서가 스케이트장 가서 스케이트장 관리를 하고 예.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가해 행위를 한 분들이 쉽게 아마 뭐 포용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분이 아나운서하고 기자했던 분이 집에 가서 부인이 어떻게 봤겠어요. 그 남편을. 아우 그러니까요. 애들이 어떻게 봤겠어요. 네.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술 먹다 우는데 나도 막 같이 울고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눈물이 다 나와. 그러니까 아이고. 이 조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에 인한 불만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번에 최승호 사장 출근할 때 저 네. 그런 모습 처음 봤는데 네. 직원들이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사장 출근하는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여태까지 방송국 사장 출근하는데 직원들이 막 저지하고 이런 모습을 봤지만 알겠습니다. 박수 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자, 정말 우리도 잘했으면 이제 박수 좋겠어요. 치면서 끝냅시다. 그럴까요?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